2026년 3월 25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공장에서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드디어 KF-21 보람의 양산 1호기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지금 블룸버그를 비롯한 외신들이 이 소식을 긴급 타전하면서 한국이 세계 방위산업 지형을 바꾸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KF-21이 왜 이토록 세계의 주목을 받는지, 인도네시아가 왜 다급하게 계약을 서두르는지, 그리고 달라진 한국의 포지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1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선언했습니다. 노후화된 F4, F5 전투기를 대체할 첨단 전투기를 자체 기술로 만들겠다고 말이죠. 당시 주변에서는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습니다. 전투기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상황에서 한국이 그 대열에 합류한다는 것은 무모한 도전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난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64,500명의 연구진이 참여했고 955회의 지상시험과 1,600여 길 회의 비행시험을 거쳤으며 총 사업비 16조 5천억 원이 투입된 끝에 드디어 양산 1호기가 출고된 것입니다. KF-21은 4.5세대 초음속 전투기입니다. 최고 속도 마하 1.8로 비행하며 최대 7톤 이상의 무장을 탑재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미국의 F-35보다 빠르다는 사실입니다. F-35의 최고 속도가 마하 1.6인데 반해 KF-21은 마하 1.8입니다. 가격 경쟁력도 압도적입니다. 대당 수출 예상가가 약 1,200억 원대로 프랑스 라팔의 약 1,600억 원보다 30에서 40% 저렴합니다. F-35의 실전 성능을 80% 수준으로 구현하면서 가격은 훨씬 합리적인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출고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침내 대한민국은 땅과 바다에 이어 하늘에서까지 우리 기술로 평화를 지키는 무기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독자 전투기를 양산할 수 있는 나라, 전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양산 1호기 출고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인도네시아가 갑자기 다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프라보어 수비안토 대통령이 직접 이달 방한에서 KF-21 수출 계약을 서두르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이달 1일 프라보어 대통령은 하천 KAI를 방문해 KF-21 16대 수출 계약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15년 개발 착수 이후 11년 만에 이루어진 첫 번째 수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원래 KF-21의 공동 개발 파트너였습니다. 개발비의 20%, 하나 약 1조 7천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달랐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협상 도중 프랑스와 비밀리에 라팔 계약을 맺었으며 터키의 칸 전투기 48대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KF-21 내부 설계 자료를 유출하려다 적발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결국 2024년 8월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비율을 20%에서 7.5%로 대폭 낮추고 프로토타입 항공기는 제공하지 않는 조건으로 재조정했습니다. 누적 미납금만 약 3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는 왜 이렇게 다급해진 것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공군 대표단을 KIA에 파견해 시제기에 직접 탑승하고 성능을 점검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단순 도입을 넘어서 유지보수와 교육 협력을 포함한 광범위한 파트너십 체결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집트, 폴란드, 필리핀까지 도입 의사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아랍에미리트가 미국 F-16 대신 KF-21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자칫하면 자신들이 참여한 KF-21의 생산 슬롯이 중동 국가들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생긴 것입니다. 한국 공군이 2028년까지 40대를 우선 배치하고 이후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운용할 계획인 만큼 생산 슬롯은 한정돼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자신들의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인도네시아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다소 끌려다니는 구조였습니다. 유일한 해외 공동 개발국이라는 명분 때문에 분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도 강하게 밀어붙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업계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한국의 포지션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말입니다. 첫째, 선택지가 넓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빠지더라도 중동, 동남아시아, 유럽 등 대기 중인 국가가 즐비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슬롯은 언제든 다른 나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한국은 조건을 바꿨습니다. 수출입은행 금융지원을 이용해 구매하겠다는 인도네시아의 요청에 대해 수출입은행은 과거 분담금 미납 이력을 고려해 보증신용 조건을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 하나의 조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수출은 즉각 중단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반면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수출입은행 금융지원 같은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유와 무기를 맞교환하는 방식이나 KF-21 블록 개발 자금을 직접 투자하겠다는 제안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에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필리핀은 어떨까요? 재정 규모가 인도네시아보다 자금에도 FAO10 추가 도입 계약을 현금으로 성실히 이행하며 2027년 KF21 도입 요청까지 타진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필리핀은 약속을 지키는 신뢰성으로 한국의 우선 협력 대상이 됐다라고. 한편 전문가들은 또 다른 변수를 지적합니다. 지난 2025년 10월 인도네시아가 북한과 국방 방산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를 계기로 평양에서 기술 협력 협정이 체결됐고 한국은 KF21 핵심 기술이 북한에까지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즉각 제기했습니다. 이미 KIA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설계 도면 유출을 시도한 전례도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핵심 기술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의 경계심은 여전히 높습니다. 미국이 대만에 최첨단 전투기를 판매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보안 우려인 것처럼 기술 안보는 방산 협력에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보면 한국 방산의 달라진 위상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는 민주진영에서 한국이 군수물자 공급의 허브로 부상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여러 분쟁 지역에서 미국과 한국이 군수물자 공급 1위와 2위를 다투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KF-21의 양산 단가는 현재 8천만 달러에서 9천만 달러 수준으로 라팔과 유로파이터보다 30에서 40% 저렴합니다. 엔진 국산화까지 완료되는 2030년대 중반이면 수출 경쟁력은 더욱 강해집니다. 한국은 2026년 국방부 예산에 860억 원을 편성해 KF-21용 자체 엔진 국산화에 착수했으며 2027년부터 2040년까지 총 34억 달러 규모의 항공 엔진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AF-A50이 필리핀에 처음 수출된 후 말레이시아, 폴란드로 이어졌듯 KF-21도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중동과 유럽, 더 넓은 시장으로 뻗어나갈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인도네시아 16대 수출 계약의 이행 계약이 2026년 상반기 중 체결됩니다. 금융 조건 충족 여부가 최대 변수입니다. 중기적으로는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대규모 중동 수출의 가능성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27년 공대지 무장 운용 능력이 추가되면 KF-21의 실전 전력이 한 단계 더 높아집니다. 장기적으로는 2030년대 중반 엔진 국산화가 완료되면 KF-21은 가격과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갖춘 진정한 수출형 전투기로 완성됩니다. K9 자주포가 40개국 2,000대 이상 운용되며 세계 표준이 된 것처럼 KF-21 역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6만 명 이상이 땀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가 한국 하늘을 올려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온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결과 KF-21 보라매입니다. 다모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